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예정과 부채 협상 주시 속에 SOXL은 급락했어요. 목요일 또 오늘이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은 또 비아디 주식을 매각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또 하락해서 마이너스 36%고요. SOXL은 5%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13% 수익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는 0.91% 하락을 했는데요. 전 고점을 뚫기 위한 아직까지는 에너지 비축 기간인 것 같아요.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1차 목표가는 22만 5천원 선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근원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세계 이목은 여기에 집중돼 있고요. 만약에 CPI 지수가 높게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뉴욕 증시가 CPI 지수와 부채 협상 주시 속에 하락을 했어요. 투자자들은 이날 예정된 부채 한도 협상과 다음날 나오는 CPI 지수 등에 주목을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에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부채 한도는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논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래요. 공화당 쪽 하원 의장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3개월짜리 임시 유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이에 합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백악관 대변인도 임시 유예안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요. 옐런 장관은 연방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6월 1일 미국이 디폴트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어요. 미국의 정부는 부채 상환 협상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잘 해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포 분위기 조장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또 1.71% 하락을 했어요. 전 저점까지 주가의 방향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겨운 하락인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결심했지만 차이나 전기차를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비아디 주식을 또 매각했대요. 작년 8월 이후 이번 매각이 11번째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분율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요. 사실상 비아디와 결별을 한 거래요. 아무래도 워런 버핏은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비아디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비아디가 태국에 이어 베트남 신공장을 추진한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아디 회장은 지난 5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부총리와 만나 베트남 공장 건설 지원을 요청했대요. 비아디 왕 회장은 베트남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판매할 전기차 공장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대요. 비아디는 신규 투자로 베트남의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획도 내놨고요. 하지만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어요. 비아디는 현재 베트남 북부 푸토에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아디는 연내 생산을 목표로 태국에 연간 생산량 1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대요. 작년 9월에는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아디가 해외 생산 기지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태국과 베트남은 제조 기반이 갖추고 있어 인건비도 중국에 비해 저렴하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작년에는 95%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2%로 내려갔대요. 5년간 23조 원 투자, 중국 배터리 업계가 유럽 투자를 늘리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 시장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대요. 중국의 CATL은 지난해 헝가리에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11조 10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또 다른 중국 배터리 회사인 S볼트도 2조 9천억을 들여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중국 배터리 회사가 유럽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이유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유럽연합은 탄소 감축을 위해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신규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그 전까지 전기차 비중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도 늘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에 우호적이고요. 마땅한 배터리 회사가 없는 유럽은 중국 회사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키워드로 가성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나트륨 이온을 활용해 원가를 대폭 낮춘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였다는데요. 중국이 가성비 강자인 LFP 배터리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도 내놓자 국내 배터리 업체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대요. 나트륨은 식탁에 오르는 소금의 주성분인 만큼 흔한 원소예요. 그간 배터리 제작에 필수로 쓰여온 리튬 대비 가격이 80분의 1로 저렴한 데다 400배가 넘는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대요. CATL 측은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리튬 배터리의 40% 수준이라며 대신 상온에서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고요. 영하 20도에서도 90% 이상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해요. CATL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에너지 밀도를 현재 리튬 배터리의 40%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에요.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은 이미 LFP 배터리 가성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제패했다며 한국 배터리 기업은 과거 LFP 배터리를 싸구려 취급했지만 배터리에서 가성비가 중요하게 부각되자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의 2차전지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는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7월, 8월에는 중국의 배터리 재고가 줄어든다 하니 그때까지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